지난번에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소싱하는 눈을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블로그에도 좀 썼는데 블로그에는 이 글로 하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좀 달라서 제 영상을 한번 찍을게요. 그분이 말씀하신 거를 먼저 요약을 드리자면 1200개를 올렸어요. 물건을 1200개를 올렸는데 이 중에 8개가 팔렸다. 8개가 팔렸다. 그럼 뭐 타율이 몇이죠? 뭐 한 10%도 안 되죠? 근데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2, 3%만 돼도 진짜 잘하는 거라서 어, 타율은 뭐 저는 크게 뭐 상관은 안 하거든요. 뭐 좀 웃기긴 하지만 그리고 이 타율이라는 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이게 내가 100개를 올렸는데 오늘 하루 동안 한 개 팔렸어요. 그럼 타율이 1%인가요? 그거 아니죠. 그러면 내일 한 개 더 팔려서 두 개. 그럼 타율이 2%인가요? 그것도 아니죠. 이거를 이 퍼센트로 하기가 조금 그런 이유가 이 기간값을 같이 정해줘야 이 정확한 타율이 나오겠죠.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분은 기간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그 안에서 8개가 팔렸다. 근데 이 기간이 뭐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8개를 팔렸다 그러면 그렇게 뭐 나쁜 것도 저는 아니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두 번째, 구대가 쉽지가 않다. 당연히 쉽지 않죠. 그리고 저도 아직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잘 팔리는 뭐를 보고 따라하면 되냐. 요즘 이 잘 팔리는 뭐를 보고 따라하는 게 이게 트렌드인 것 같은데, 잘 팔리는 뭘 보고 따라해서 다 잘 되면 모두가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고, 저도 한번 시도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. 저는 지금은 이제 등급이 구매 대행 사업자로서는 올릴 수 있을 만큼 빅파워를 다 올려서 저는 뭐 남의 거를 굳이 참고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처음부터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냥 가거든요. 그냥 저는 저대로 소싱해서 올리기 때문에 무조건 남의 거를 보고 팔린다고 그게 되지 않는다. 그 이유가 어, 그거부터 설명드릴게요. 이 장사를 하려면 어, 이 좀 제가 조언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저는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 상식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했거든요. 상식 결국 전략이죠. 그러면 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팔 것인가를 했을 때 음, 아까 그 남의 거를 보고 올리면 되냐, 이거를 상식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 풀어서 해드릴게요. 자, 잘 팔린다는 사람은 물건을 많이 판다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이버 기준으로 뭐 파워 이상일 거잖아요, 등급이. 그럼 파워 이상이면 이 사람이 올렸을 때 뭐 1페이지에 지금 뭐 세 번째에 노출이 돼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이걸 똑같이 올렸을 때 나도 똑같이 1페이지 세 번째에 노출이 될 수 있는가?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나는 새싹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똑같은 상품명에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올린다고 해서 동등하게 나이가 팔리지가 않더라고요. 저도 뭐 시험을 해봤는데 이렇지가 않아요. 그러면 결국은 무조건 잘 팔리는 거를 베낀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죠. 그러면은 뭐 너도 나도 다 잘 팔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으니까.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 남의 거를 약간 카피해서 올리는, 뭐 카피라고 하긴 그렇지만 같은 브랜드를, 데이터를 이 브랜드가 팔리더라 또는 이 브랜드가 안 팔리더라 하는 그 데이터를 똑같이 보고 비슷하게 올려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고요. 그 매출이. 그 얘기는 내가 똑같이 따라한다고 같은 수준의 매출이 나오진 않는다. 그리고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을 또 넘어가면 어, 제가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첫 달에 한 1200 정도 나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2400 정도가 나왔어요. 그리고 4600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요 세 달 동안은 제가 두 배수 성장을 계속 했거든요.
요 뒤부터는 1.5배 성장 정도씩을 이어갔고, 지금은 이제 정체 구간인데, 제가 처음에 요때 했던 마인드와 지금 하는 마인드가 사실상 저는 똑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방식대로 해서 잘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거죠. 그래서 소싱하는 눈은 결국은 그게 생기면 결국은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거는 소싱하는 눈을 키운다는 거는 장사 잘 되는 법을 알려달라는 건데 요거는 말로 하기는 사실 좀 힘들죠. 그래도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마인드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.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라 소싱하는 눈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은 장사가 잘 되고 그 얘기는 매출이 잘 나온다는 얘기겠죠. 그 얘기는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는 횟수가 많다는 건데, 음, 자, 첫 번째,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한 가지 상품만 올리지 않는다. 두 번째, 수요가 없는 건 올리지 않는다. 세 번째, 상품을 올릴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. 네 번째, 전략을 잘 짠다. 다섯 번째, 데이터를 잘 수집한다. 전 딱 요거대로만 했거든요. 지금 생각하니까 이 다섯 개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가지씩 설명을 해보자면, 한 가지 상품만 올리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은, 어,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니까, 어, 그 보통 구매 대행을 낚싯대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. 낚싯대를 많이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. 예를 들면, 음, 저는 브랜드를 취급하기 때문에 브랜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그러면 주방 가전에서 후라이팬을 우리가 산다고 쳐요. 그러면 후라이팬에도 뭐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우선 카테고리에서 주방 가전에 후라이팬 거기서 제가 아는 브랜드 뭐 테팔 그다음에 국내 또 해피콜이라고 저는 옛날에 기억하는데 해피콜 그다음에 뭐 다른 브랜드 뭐 A 뭐 이렇게 있겠죠. 그러면 이 닭등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 제 생각에 저게 닭등인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테팔 것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, 그냥. 왜냐? 나는 테팔이 유명하고 난 테팔이 좋으니까. 근데 이거는 본인 생각이죠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테팔 3개 올리고 해피콜 3개 올리고 A를 3개 올렸죠. 그러면 끝. 그러면 이제 후라이팬은 끝난 거예요. 더 이상 후라이팬 올릴 필요가 없죠. 더 올리고 싶으면 5개까지. 진짜. 5개까지만 올리면 더 이상은 올리는 건 낭비죠, 낭비. 왜냐면 우선 주방 가전이 해외 직구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내가 몰라요. 왜냐면 양말 아시죠? 양말. 양말을 해외 직구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? 제가 올려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. 왜냐면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굳이 양말을 해외 직구로 사나? 그냥 저 같아도 당장 내일 신을 거 그러니까 그냥 국내의 상품을 사겠죠?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방에서 해외직구 수요가 있는지를 내가 모르고 두 번째 거기서 후라이팬을 수요가 있는지가 또 모르고 그 안에서 테팔이라는 브랜드가 수요가 있는지를 또 모르고 해피콜도 모르고 A라는 상품도 모르겠죠. 근데 이거를 쭉 테팔만 쭉 올리는 거는 이건 도박이죠. 이거는 그러면 시간만 또 낭비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가지 카테고리 또 중 카테고리 그다음에 이 브랜드에서 어, 몇 개만 올려보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 테팔이라는 상품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더 올리면 된다 이거죠. 왜냐? 데이터가 뽑혔으니까 그때 하면 해도 늦지 않다.
그러면 또 다른 카테고리에 또 다른 중 카테고리에 또 다른 토 카테고리를 계속 올리고 이게 제 생각에 닭등인 것 같아요. 그냥 한 가지만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A라는 브랜드를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더라도 내가 소싱하는 곳에서 이 브랜드가 있다면 그냥 올려보는 거죠. 세 개까지. 그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네이버 쇼핑에 그 뭐라고 할까 음, 모순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이버에서 안 팔려도 다른 마켓에서 팔릴 수도 있는 거고요.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데이터를 또 잘 뽑을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하나 닭등할 때의 문제가 국내에 있는 거는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. 예를 들어 나이키의 뭐 A 라인업이 있는데 뭐 에어맥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A 라인업이 국내에 이미 파는데 내가 그거를 굳이 해외 직구로 올린다. 이걸 살 사람이 아예 없죠. 뭐운 좋아서 한두 개 걸릴 수는 있겠지만 국내에 파는데 내가 해외 거를 올리면 배송 기간을 더 길게 두고 살 사람은 없다. 그러면 내가 올릴 때 최소 국내에 파는지 안 파는지 정도는 내가 데이터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. 그때 데이터를 뽑는 방법은 뭐 남이 파는 거를 볼 수도 있고, 네, 여기까지만 우선 얘기하고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두 번째 수요가 없는 건 올리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수요가 없는 거는 굳이 올리지 않는다. 해외 직구에서 팔릴 만한 거를 판다. 이것도 아까 제가 상식을 말씀드렸는데 수요가 없는 상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? 그거는 상식적으로 또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? 세 번째, 올릴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. 요건 간단히 그냥 말씀드릴게요.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도 처음에 올릴 때 이 물건의 용도가 뭔지, 스펙이 뭔지, 그다음에 사이즈가 어떤지 이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물건 하나 올릴 때도 뭐 소싱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. 근데 이 상품을 내가 눈으로 보고 올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그때부터는 최대한 빨리 올려야 되는 거죠. 상품 사이즈가 이해가 안 되고 스펙이 이해가 안 되고 용도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올리는 거예요. 최소한 그냥 이미지라도. 나는 이 상품을 써보지 않아서 용도를 모르지만 이 상품의 수요가 있다면 이걸 구매하는 사람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대충 평균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, 상품 설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더라도 문의를 하거나 뭐 Q&A를 달거나 한다는 거죠. 그때 내가 추가로 공부해서 물건을 팔아도 늦지 않다. 아예 주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거를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. 최소한 이미지라도 빨리빨리 지어서 뭐 상품명도 빨리빨리 지어서 그냥 올리자. 이게 세 번째입니다. 네 번째는 전략을 잘 짠다. 제가 처음에 상식과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 전략은 제가 약간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음, 저도 이제 요거를 하면서 같이 시작한 분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뭐 성장을 쭉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유지만 하거나 뭐 떨어지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, 요 안에서. 근데 요 허들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. 이 허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,000만 원 정도가 허들인 것 같아요. 이 1,000만 원을 넘냐 못 넘냐는 요 넘으면 그 이유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상품 수는 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매출이 늘지 않고 1,000만 원 언더에서 계속 논다는 거는 이 상식과 전략을 잘못 짰다는 거예요. 올리는 거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죠. 제가 처음에 요 방식으로 계속
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첫 번째, 어, 마이너한 상품의 수요를 내가 다 먹는다. 이게 뭐 10개의 수요다. 그럼 이걸 내가 다 먹는다. 두 번째, 메이저 상품의 수요가 1000개인데 여기서 내가 10개를 나눠 먹는다. 이 두 가지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전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. 한번 잘 생각해 보면, 소싱하는 눈을 키운다는 거는 결국 매출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. 그 얘기는 장사가 잘 되고 매출 올리는 법을 알려달라는 얘기인데, 이 매출이 올라가려면 이 뻥튀기 구간이 있잖아요. 2배 성장하든, 뭐 1.5배 성장하든, 뭐 1.2배 성장하든, 어쨌든 이 성장을 하려면, 우리 최종 목표는 대부분 파워 이상 등급을 다는 건데, 파워 이상, 그 다음에 빅파워 이상 등급을 다는 게 저도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저는 진짜 운이 좋아서 3개월 만에 빅파워를 달았는데, 저는 파워를 사실 달아본 적이 없어요. 왜냐하면 저는 그 씨앗에서 새싹 갔다가, 그 다음에 파워를 건너뛰고 바로 빅파워로 갔거든요. 그때 이 매출 뻥튀기를 해준 상품들이 결국 이 두 개밖에 없어요.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한 상품은 결국 누군가가 올리지 않은 거죠. 그 마이너한 상품을 내가 수요가 10개밖에 없지만 마이너니까 그걸 내가 다 먹는 거죠. 10개를 다 먹고 또는 메이저 상품의 수요가 1000개인데 이걸 내가 다 먹을 순 없죠. 내가 뭐 지금 등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메이저 상품의 1000개를 내가 10개라도 너나 먹자는 거죠. 딴 사람들이랑. 결국 이 두 개 방식인데 첫 번째 방식은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요거대로 하는 거예요. 카테고리, 대카테고리, 중카테고리, 소카테고리에서 조금씩 물건을 올려보면 그 중에 무조건 입질이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장을 해 나가면 마이너 상품 10개가 나오는 그 제품군을 내가 먹는 거죠. 메이저는 말 그대로 아까 요 질문을 올려주신 분 것처럼 남이 잘 파는 거를 참고해서 내가 노나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. 큰 설명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건데 제 입장에선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이 다섯 번째 여기 보면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게 있는데 이 데이터라는 거는 내 머릿속의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죠. 이 실제 데이터는 결국 뭐냐? 상품 문의, 뭐 Q&A, 뭐 그다음에 주문 이게 데이터죠. 이게 누군가가 문의를 하고 Q&A를 하고 주문을 하고 이 문의의 종류는 뭐 재고, 뭐 사이즈, 스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수요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. 수요가 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겠죠. 그러면 이 재고, 사이즈, 스펙에 대한 거를 내가 받았을 때 누군가가 아까 말한 테팔 후라이팬에 대해서 물어보고 주문이 들어오고 질문이 있을 때, 이게 팔리는 브랜드구나 하고 테팔 브랜드를 3개에서 5개 올렸던 거를 플러스 더 3개, 5개를 또 올려보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테팔이란 브랜드가 잘 팔리는지 몰랐지만 수요가 있는 걸 알게 됐고, 그 다음에 여기서 3개, 5개, 10개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면, 어, 이 테팔에서도 어떤 라인업이 잘 나가는구나, 어떤 시리즈가 잘 나가는구나, 그거를 스스로 습득을 하게 돼요. 그러면 그거를 계속 올리는 거죠. 나중에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면 이게 이제 시즌이 지나서 이 상품의 뭐 A라는 시리즈가 끝나서 재고가 없고 다음에 또 A라는 시리즈의 버전 2가 나올 때 이걸 내가 올리면 되겠죠. 굳이 딴 거 올릴 필요 없이. 이런 식으로 소싱하는 눈을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타율이 점점 올라가요. 왜냐하면
내가 옛날이었으면은 그냥 대팔에 뭐 브랜드를 전부 다 올렸겠지만 이제는 내가 어떤 라인업이 잘 나가고 어떤 시리즈가 잘 나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또는 반 시즌 지나고 이 새 상품이 다음 버전이 리뉴얼이 됐을 때 나는 잘 나가는 것만 올릴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타율을 조금씩 올리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